네, 해설갑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먼저 보고 이제 업종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 발굴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널은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이렇게 다루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 좀 따라서 맞춰서 시장에 순응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좀 자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우리 채널에서는 절대 경기주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제 뭐 주도주 군들만 다뤘었죠. 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녹십자, 언택트,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만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한 10월 초 정도 됐었죠. 그때부터 이제 경기주 쪽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치료 제한 내용이 분명 연초가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산업이 다시 변하는 거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부터는 경기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계속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을 집중하는 게 아닌 업종 분산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마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예 수급 자체가 성장주 쪽으로만 쏠려서 그쪽만 이제 실적이 좋고 다른 업종들은 전망치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쪽은 안 된다. 이제 경기주는 지금 아니다.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먹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지금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업종 분산을 해야 되고요. 한쪽만 치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 전망치가 성장주 쪽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평가 이런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내년에 경제가 다시 세계 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최근에 금값을 보여드리고 한 게 안전자산에서 계속 돈이 이탈이 되고 있죠. 그 돈이 전반적인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선취매를 좀 하고 잘 모아뒀다가 수익을 챙기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주식은 좀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낙폭가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 서진 시스템, 뭐 오이솔루션, 대주전자재료, 넷마블까지 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때는 이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돼서 가격 매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런 구간도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낙폭과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외칠 때. 하지만 못 사신 분들도 많죠. 왜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가격 매일이 생기고 성장주 중에서 이런 종목이 쌀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때랑 다른 거죠,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잘 모았다면 나머지 종목으로, 아니,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택트도 보고 자동차 쪽 보고 저평가로 좀 부각되는 종목 그 두 종목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간 정도는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종의 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한쪽에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도 보면은 뭐 언택트도 사주지만 다른 쪽도 많이 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아니면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결론을 보면은 중간 정도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막
주도주 예전처럼 이렇게 구간처럼 강력하게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은 좀 힘들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매력이 생겼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 종목은 이제 네이버인데요. 이렇게 오르지, 딴 쪽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죠.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격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시장에 비해서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은요, 또 여기서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또 가격 매력에서 벗어나면은 또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언택트 쪽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망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보시면은 알파벳을 보면은요, 이제 구글이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구글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전망이 좋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4분기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좋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알파벳을 보고 아마존을 봐야 되거든요. 아마존도 안 좋으면은 여기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지켜주고 있죠. 우리 지금 네이버 카카오와 좀 비슷한 자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언택트 종목이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또 매물이 다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언택트 쪽은 이제 큰 비중보다는 적당한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좀 더 강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은요. 네이버는 좀 글로벌하게 좀 움직이죠. 라인이 뭐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데 카카오는 좀 국내적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성장은 네이버가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이제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의 좀 상장 이런 게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좀 친정부 성향에 대해서도 좀 점수가 좀 높죠. 카카오는. 그래서 카카오의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갔었죠. 돌파를 했고 다음 추세 이렇게 해서 지금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역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언택트 쪽은요. 아무래도 뭐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주면은 좀 챙겨 가시면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과 좀 달라서요. 업종 선택의 폭이 좀 많아져서 한쪽으로만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챙겨주시면서 뭐 비중 조절을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현대차를 좀 보면은 현대차는 또 미국의 GM이랑 좀 같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올랐죠. 아무래도 그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가 좀 먼저 올라왔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GM이 현대차를 이제 좀 따라왔거든요. 오르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따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서는요, 추세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현대차의 추세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추세에 거의 다 와 있죠. 여기를 뚫어져서 강력한 거래량도 늘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망은 뭐 장사가 엄청 잘 돼서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안 팔리겠죠. 이 전기차, 수소차가 팔리면은 이제 내연기관은 사지 않은 거니까 매출에 큰 다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확실하게 좀 추세를 넘어가는 걸 그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 추세가 제가 뭐 삼성 SDI를 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추세 못 넘어가니까 계속 흐르죠. 추세를 넘어갔어요. 추세 넘어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삼성 SDI는 보셔도 되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추세 넘어가는 날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MLCC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 추세를 좀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추세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전 종목들처럼 그렇게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동차도 중간 정도는 좀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를 보면은요, 이제 기아차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고점을 이어가면은요, 지금 목표치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하는 거죠. 기아차는 좀 매물 소화의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이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회계 처리 기준이죠. 그래서 9월에는 좀 적자가 났고 올해는 2조 9천억 영업이익을 좀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작년이 3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과징금 미국 쪽에서 900억인가요? 그렇게 좀 내용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은 추세선을 좀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 보자라는 관점으로 현대차 쪽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다르죠. 이 배터리 만드는 쪽이랑은. 얘네들은 이미 자동차를 팔고 있었고요. 내연기관으로. 이제 여기서 변화가 되는 시기인 거죠. 전기차랑 수소차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 이쪽은 매출이 떨어지죠. 그래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완성업체는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언택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종목만 좀 살펴보면은 현대그린푸드 종목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얘를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추세를 넘어갔죠. 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장기 추세에 걸린 거거든요. 각도가 지금 같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장기로 내려오는 쪽에서 지금 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자리 위치로는 좋은 자리가 맞고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고 이 회사의 좀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요.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뭐 식자재 유통도 하고요. 외식 사업도 하고 이제 IT 쪽도 서비스도 하고 그런 회사인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소폭이지만 좀 늘어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죠. 당기 순이익은 판관비가 좀 감소를 하면서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채 비율도 그렇고 유보율도 그렇고 뭐 현금 흐름도 그렇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PBR, 저 PBR 종목이고요. 0.4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들썩거리는데 거래량 말씀을 드렸죠. 요때 이제 급락을 하고 여기서 또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를 하면서 매물을 가져가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전 이런 구간 같았으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그린푸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세아베스틸도 갖고 왔는데 이제 최근에 철강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년 기대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이미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해서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주가가, 현대제철은 뭐 수소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움직였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 중에서 못 오른 종목이 이제 세아베스틸이거든요. 세아베스틸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지금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 가까이 보면은 실적 전망은요,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 철강 쪽이 올해는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좀 기대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년에 철강 수요가 중국 쪽에서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조선주가 좀 수주를 받았죠. 당장 뭐 배가 건조되는 건 아닌데요. 뭐 내년 후반 정도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철강 수요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쪽에서요, 배를 수주를 하면요, 거의 2년 반이나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시간이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 이게 걸리고요. 나머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LNG를 좀 받았을 때가 재작년부터 좀 받았어요. LNG 좀 수주를 받았는데 조선 쪽에서 이제 단가가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화물창 로열티도 좀 주고요. 로열티가 5%였거든요. LNG 선의 그 화물창 로열티가. 화물창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스를 저장하는 그런 탱크 같은 건데요. 이제 프랑스 국적사에다가 이제 로열티를 좀 줬는데 그게 5%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조선주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게, 이게 배를 건조를 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건조가 좀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수주 받은 거는 뭐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쯤에 이제 건조가 되겠죠. 설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2년 전부터 받았던 LNG 선의 건조 시점이 올해 이제부터 내년 정도 이렇게 가니까 철강 쪽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최강주가 좀 굉장히 수혜를 받거든요. FT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진적인 관세 철폐예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최강주 쪽에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좀 저평가된, 아직 시세를 못 준 세아베스틸도 한번 좀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돼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세게 주는 겁니다. 이제 3% 주는 거면. 이런 쪽에 이제 배당에 대한 매수세를 좀 유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다른 철강주보다 좀 시세를 못 준 그런 매력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아베스틸까지 오늘은 현대그린푸드와 세아베스틸 함께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보시고요. 우리 채널은 항상 이제 시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렇게 업종 분산을 해서 순환매가 가는 그런 장세고요. 항상 시황 분석 먼저 하고 미래와 이슈를 체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잘 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장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